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구과학 1 올패스 만점을 위한 강의로서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명불허전 어떻게 준비를 하나, 이제 가장 관건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지구과학이 평균적으로 선택이 제일 많은 이제 그런 포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지구과학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다. 그리고 외울 것도 많죠. 그런데 지구과학이 요새 좀 바뀐 게 한 2, 3년 사이에 바뀐 게 이제 우주에 있는 내용들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R도라든지 우주 팽창하는 그런 허블의 법칙,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수점 0.07이냐, 0.007이냐 이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시선 속도를 이용해서 그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계산하는 그런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문제를 다 못 푸는 그런 낭패를 겪을 수가 있죠. 또 외울 것도 많고요. 하지만 그리 어려운 공식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1등을 맞는 그런 연습을 올 패스 명불허전 강의로 여러분한테 작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대치동 서당동. 수강생의 80%가 1, 2등급 나왔다. 그래서 실전,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이미 실전 1을 시작하고 있고, 주말반, 주중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과학 1등급 과정으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구과학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2024학년도 문제, 몇 문제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지구과학 첫 번째 문제는 그 지구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가능 지대. 요즘 이제 우리가 지구의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영화에서나 그렇구나, 또 많은 과학자들 또는 우주과학자들이 우리는 새로운 지구를 찾아서 떠난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느 환경을 가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슈퍼지구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 학생 ABC 3명의 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빨리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독서력을 좀 발휘해서 빨리빨리,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학생 A를 볼게요. 제시한 내용 중 옳은 것.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항상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걸 알죠. 특히 우리가 말한 H2O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달에도 수많은 물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 물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그리고 학생 B를 보세요.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진다. 그렇죠. 중심별이 너무 광도가 크면 뜨겁죠. 그러면 복사의 데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내 행성인 금성 보세요. 금성은 지구와 크기도 좀 약간 비슷하죠. 지구의 한 0.8배 되는데, 그런데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왜?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별이 커지면은 지구는 금성처럼 되버리겠죠. 그래서 중심별이 광도가 크면 좀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 정확히. 그래서 그 골디락스 존에 대한 그래프,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 C를 볼게요.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져. 좁아진다 그랬죠.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아무래도 저 뒤로 가요. 뒤로 가면 우리가 봐요. 우리 광원이 있는 데서 뒤로 가면 그림자가 더 넓어지죠.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폭은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좁아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C 학생은 틀렸습니다. 답은 A, B 학생을 고르면 되겠죠. 2번 퇴적구조 100% 나오죠. 그래서 퇴적구조를 보고 우리가 그 당시 환경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키베드, 건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은, 건열, 사층리 이런 것들, 그죠? 점이층리 이런 것들 보는데, 그런 것들 이제 1번씩 한번 표현인데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 가나다는 사층리, 연은 점이층리를 순서 없이 나타나는, 점점 가늘어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일단 가를 보면 이제 점이층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굵어지니까 이건 지층의 역전은 없고 정확하게 쌓여 있습니다. 나는 사층이죠. 그러니까 사층리의 방향에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갔다 또는 바람이 일로 갔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연은인데, 연은 물결 무늬가 제대로 돼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퇴적구조를 판단하는데 다 맞다고 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점이 층리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없습니다. 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구조이다. 그렇죠. 이거를 보고 이건 뒤집어 있으면 역전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다는 여감층보다 사암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보세요. 물결무늬 흔적이 나타나면은 연흔인데요. 연흔은 수심이 얕은 데죠.
자, 다시 한번 점이층리는 수심이 깊은 심해지형, 연어는 수심이 얕은 천해지형 또는 호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죠. 그래서 토종물이 형성될 때 물결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입자가 큰 건 자갈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암, 셰일, 특히 사암층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여암층에서는 이런 거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올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심층순환.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가는 대서양 심층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온, TS도죠. 자, TS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봐요. 온도, 염분인데 이제 밀도는 내려가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 3차원 구조를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BC는 기역,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자, ABC는 각각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자, 어느 게 가장 밑으로 온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 남극 대륙부터 하는 거. 그래서 심층순환은 뭐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라, 그리고 밀도 차이에 형성되죠. 그래서 그 수계, 물덩어리의 밀도가 클수록 어디에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 ABC 수계 중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굴까요? 밀도가 중체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C죠. 그러니까 C.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가 제일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알다시피, 여기 보세요. 60도 부근에서 형성되어 1000m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바로 남극 중층수가 되겠고, B는 자, 이 그린란드 북반구죠. 북반구에서 쭉 내려와서부터, 이제 북반구는 안 그려 있지만 내려와서, 북반구 그린란드부터 쭉 내려오는 주변 해역까지 하는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고, C는 남극 대륙, 그죠? 남극 대륙 워덜해라 그러나요? 그래서 해저를 따라 내려가는 남극 저층수.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다음 내용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의 물리량은 기역이다 그랬는데요. 자, 보다시피 가의 대양에서 수계가 차지하는 깊이로 볼 때 수계의 밀도는 C, 제일 높고, 그 다음에 B, A 순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온 염분도 한 번 더 볼까요? 자, 수온 염분도에서 그림의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고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수계의 밀도가 큰 게 뭐예요? 디귿. 그 다음에 니은, 제일 낮은 게 기역이죠. 따라서 A가 기역, B가 니은, C가 디귿.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다. 자, 니은, B는 A와 C가 혼합하여 형성된다 그러는데요. 자, B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북대서양 그린랜드 주변입니다. 그린랜드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침강하여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니까 남극 중층수와 남극 저층수 혼합 아니죠. 그렇죠? 안 된 게 아니니까 틀렸다고 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디귿, C는 심층에서의 산소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침강하는 남극 저층수는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바퀴 도는 데는 수천 년도 걸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쉬운 문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꼭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죠. 자, 마그마의 생성 과정,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꼭 기억하시오. 자, 문제 빨리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판 경계 주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모습을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과 니은 안산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래서 요거 순서없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마그마의 그 분화작용에서 처음에 제일 고온하는 게 뭐야? 유문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이제 순서부터 하는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식으로 냉각된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안유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은 용융곡선보다 이제 더 뜨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물이 유입되거나 또는 압력이 감소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안으로 파고드는 베니오프 대구 아래서부터 마그마가 올라와서 섞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은 말 그대로 베니오프 대 부근 또는 베니오프 서부대 부근에서 멘트를 구성하는 광물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용융되죠. 그래서 현무암, 여기는 뭐야? 가장 먼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금 올라와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륙지각의 내 아래 하부를 가열하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과 만나면 안산암질이 된다. 그래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순서를 꼭 외우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을 보시면 A, B,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설명 옳은 것. 자, 3점짜리 문제겠습니다. 기억이 분출하여 굳으면 섬로감이 된다. 잠깐만요. 요것이 굳으면요. 자, 섬로감은 마그마가 이렇게 화산함이 아니고 심성함이에요. 그래서 반려함, 섬로감, 화강암 이것들은 아주 깊은 곳에서 굳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화산암처럼 마그마가 올라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기억은 우리 뭐에 해당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안산암질,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현무암질, 그리고 유문암질과 중간에 섞여서 안산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어진 암석은 안산암질이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섬로감은 그 아래 화강암처럼 심성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A 구정. 자, AA 구정이 바로 요거죠. AA 구정은 뭐야? 온도 상승이죠. 그래서 마그마 되니까. 그리고 BB 프라임, 그러니까 AA 프라임은 온도 상승, BB 프라임은 용융 온도 하강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 AA 과정이 생성된다가 아니죠. 그렇죠. BB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니은 아까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SiO2 함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죠. 그렇죠. 그래서 SiO2 함량은 어떻게 돼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으로 가면서 SiO2가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 높다. 이것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는 이거는 좀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 지질연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대멸종 문제죠.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하면 이제 어디서부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생, 현생 이렇게 나누는데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대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동안 해양 생물의 과의 수와 대멸종 시기를 A, B, C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큰 대멸종이 5번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도 엄청난 많은 멸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설명지 옳은 것을 올라라. 그리고 그러니까 중생대와 고생대의 경계. 그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는 어느 정도 숫자를 외우고 계시라 그랬죠. 자, 그럼 가볼게요. 해양생물 과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자, A가 B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해양생물인데요. 우리 여기가 5억이고 2억 5천이면 이게 다 고생대죠. 그죠? 이게 중생대고요. 그러니까 그 고생대 때는 다 뭐예요? 해양생물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양생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내용은 B와 C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양치식물의 화석이 나온다. 자, 다시 보세요. B시기를 보세요. B시기. 자, B시기는 말 그대로 2억 5천 번이니까 고생대 마지막 페름기죠. 그래서 고생대 좀 억지로라도 캄오실대 카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페름기 말, 그죠? 페름기 말이 되기 때문에 양치식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대하면 양치식물의 전성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다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치식물 화석이 많이 나오겠죠. 특히 이제 이때 석탄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자, C는 쥐라기와 백악기 실시대. 그래서 중생대는 뭐예요? 자, 중생대는 세 가지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하얀 석탄 시대인데요. 그래서 C는, 자, C가 어디예요? 이거 0.6.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중생대 마지막 날, 그죠? 중생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신생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운석 충돌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C는 쥐라기와 제일 경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백악기 마지막, 그 다음에 신생대 하면 또 우리 팔레오기 외워야죠. 그러니까 백악기와 신생대 팔레오기의 경계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해봤고요. 자, 이건 쉬운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태풍.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많으면은 3, 4개, 5개까지. 없을 때는 한 번도 안 지나가. 보통 한두 개가 지나가죠. 그래서 항상 태풍이 제발 일본 쪽으로 가거나 중국 쪽으로 들어가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잖아요. 태풍의 오른쪽 반경이 위험 반경의 이유는 편서풍과 방향이 같아져서 벡터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고 태풍의 왼쪽 반경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그림에서 쭉 보시면 이동 경로인데 6시간 기만 태풍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부지방부터 완전히 말 그대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겠죠. 그리고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상당히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태풍은 올라갈수록 위력은 약해진다. 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과 수증기가 약해진다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가시광선 현상이죠. 그래서 구름이 여기, 태풍이 눈이 여기 거의 볼동말동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시간 간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달 09시에 가시광선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태풍이 3시, 굉장히 그 제주도 서쪽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큰 위력을 발휘했고요. 자, 서해를 관통하고 지금 황해도 지역을 넘어가면서 위력이 좀 약해지고, 자, 이제 21시 정도 되면 태풍이 소멸되고 그냥 일반적인 온대 저기압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기역은 위험 반경에 위치한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기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충청도 지방이네요. 그렇죠? 충청 대전이나 이런 지방은 자, 바로 위험 반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태풍의 세력은 03시가 21보다 약하다. 자, 03시가 950헥토파스칼이고 여기는 이때가 세고 이때는 거의 소멸된 거죠. 그래서 틀렸다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의 세기는 영역 A가 B보다 약하다. 아니죠. 반대로 영역 A가 훨씬 밝죠. 그렇죠? 그래서 영역 A가 강하다. 왜냐하면은 가시광선에서 구름에 반사되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가 강할수록 밝게 보인다라고 답하면 되겠죠. 태풍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태양의 표층 해수의 동서 방향으로 연평균 유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속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아까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동쪽.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 보시면 되고, A, 여기 봐. 여기 나왔죠. 그죠? 네, 여기는 북방, 적도에서 북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의외로 도표 분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남반구 60도에서 한 30도 전까지는 동쪽으로 가요. 그죠? 동쪽으로 가다 점점 약해지고 적도 부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적도 부근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 유속이 또 거꾸로 가다가 다시 또 급격히 유속이 동쪽으로 가다가 또 급격히 바꾸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자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아열대 순환,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시계 방향, 뭐 이걸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주로 여기가 뭐야? 주로 남반구 쪽을 기준으로 먼저 했어요. 자, 그래서 남반구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는 표층 해류, 그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남극 순환유죠. 남극 순환유.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고 남적도 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죠? 남적도 해류는. 그래서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자, 우리가 말하는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아열대 순환,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은 동쪽으로, 그죠? 북적도 해류는 서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 이게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적도로 흐르는 거죠. 적도. 그래서 자,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북태평양 해류 써놔야겠어요. 북태평양 해류. 여기는 북적도 해류,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서쪽, 동쪽이 되겠고, 자, 가는 김에 여기 하나 더 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아래에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난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모두 서한 경계류인데 우리가 말하는 프로시오 난류, 이건 캘리포니아 한류, 동안 경계류.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시고 남반구는 반대로 외워두시면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플러스는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이다라고 지금 써놨어요. 그렇죠? 문제 없죠. 그래서 A 해역에서 주요 표층 남극선은 동쪽으로 흐르고 B 해역은 서쪽으로 흐르니까 플러스는 동쪽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 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표층 해류는 극동풍은 저 위도가 높은 데죠. 그렇죠? 아니죠. 주로 편서풍. 그러니까 봐요. 위도를 기준으로 맨 아래 적도에서 30도까지가 자, 우리가 말하는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돼요. 틀렸습니다. 디귿. 자, 북적도 해류는 B 해역에 당연하죠. 그렇죠? 북적도 해류는 B 해역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을 빼고 자, 이제 이 정도까지는 뭐 비교적 점수를 따기 쉬운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문제만 더 해볼게요. 11번 문제. 자, 이거는 좀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그래서 요거를 지사학의 연구 법칙으로 해서 순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부정합이 뭐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지수 계산 좀 해야 돼요. 여러분, 2분의 1에 몇 승이 그러니까 이게 몇 승이 돼? 32분의 1이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5번. 반감기가 5번 지났구나. 그죠? 반감기 5번 지났구나.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현재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X 원소는 처음량이 3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5번, 반감기가 5번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에세의 방추층 화석. 자, 방추층 푸줄리나죠, 푸줄리나. 그러면 고생대 말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지층은 고생대 말기니까 최소한 2억 5천만 년 전 이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순서, 지사학 순서. 자, 이제 퇴저감들이 있잖아요. 퇴저감이 쭉 쌓였어요. 자, 할게요. 퇴저감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단층이 생기고, 이게 지금 보다시피 정단층에 가깝죠? 장단층. 그 다음에 F 프라임. 그죠? 단층입니다. F 프라임. 이게 좀 그림이, 정단층 같죠? 그죠?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정합이 있습니다. 그죠? 부정합이 쭉 있고. 자, 그리고 퇴저감이 다시 생성되고, 그 다음에 화강암 간입하고 또 부정합이 있어요. 지층 A. 그러니까 다시 한번 퇴저감 쌓이고, 단층 FF 프라임, 그 다음에 부정합, 퇴저감, 화강암 관입, 또 부정합, 지층 A. 그러니까 부정합이 2번이죠. 네. 자, 그러면 지적 사건이 있으니까. 자, 기억. 경사 부정합이 나타난다. 그렇죠. 여기 지금 끼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사 부정합은 상하 기층 경사가 서로 이렇게 부정합이 된 거. 예, 경사 부정합 맞네요. 너무 복잡하면 뭐라 그래? 난정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니은 단층 FF'은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됐다. 그렇죠.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화성암은 나중에 됐으니까 한참 먼저 생성됐죠. 자, 디귿 X의 반감기는 0.4학년보다 짧다. 자, 여기서 지금 반감기가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가 5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방추층이니까 우리가 말 화성암은 고생대 또는 그전 선 캄브리아대 되니까 예, 그러니까 2.5억 년보다도 더 많겠죠. 그렇죠? 0.4억 년? 그러니까 반감기가 5번 지났는데 2.5억 년이에요. 2.5를 5로 나눠봐. 0.5죠. 0.5보다는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0.4보다 짧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산수 계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대 말기가 2.5억 년, 2억 5,500만 년인데요. 2억 5천만 년으로 하고요. 근데 그게 반감기가 5번 지났대요. 그럼 2억 5천만 년이 5번 나누면은 0.5억 년 정도가 반감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허블의 법칙 기억나시죠? 자, 허블의 법칙 한번 써볼게요.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광속도 곱하기 암다분의 델타란다. 적색편이랑 요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허블 상수를 구하라까지 나와요. 그래서 산수계다. 이건 좀 시간을 최소한 아까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 한 1분 30초 풀고 한 30초 만에 풀고 한 3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빨리 읽을게요. 다음은 웨이브나 ABC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메가파섹이고 A에서 관측할 때 B와 C의 시선 방향 90도를 이룬다. 자, 90도를 이룬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A에서 측정한 B와 C의 후퇴 속도는 각각 2100, 2800. 계산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3차원 구조로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자, B가 여기서 중심이 A니까 여기서 얼마로 간다고요? 2100. 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그 다음에 C는 여기쯤 있습니다. C는 여기서 얼마? 2800. 와. 자, 이런 계산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또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 광속도 주어졌고요. 사이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 30메가파섹. 직각이래요. 그죠? 직각. 직각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시면은, 자, 요게 40. 그러니까 얼마예요? 3대 4대 5. 와,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진짜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리 계산했으니까 AB 사이 걸 30파섹이고 A에서 B의 후퇴 속도가 210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에서 H는 R분의 V. 자, 산수 계산 하셔야 됩니다. 얼마라고 했죠? 30메가파섹, 그 다음에 2100. 오, 그러면 70 나오죠? 거부장수는 7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허블상수 70. 지금 현재 2023년도의 기준으로 허블상수 71로 돼 있었죠. 제가 학생 때는 또 달랐습니다. 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죠. 자, 니은 B에서 측정한 C의 후퇴수는 3500이다. 자, 계산하셔야겠네요. 그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가 90도를 이루니까 시선 속도.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50이죠? 네, 50에 측정했으니까 70 곱하기 50. 3500.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측정한 요 기준 파장 계산해야 돼요. 자, 기준 파장이 자, 이거를 2100에서
3,500을 곱해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5승을 하면은 0.007이 나와요. 그죠? 0.07이 아니고 0.007이 나온다. 이런 산수 계산까지 하셔야 된다. 자, 문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3차원 공간 개념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 쉬운 건 넘어가고요. 네. 자, 그래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H활도 같은 거, 그죠? 빅뱅, 우주 팽창 요소 같은 거. 자, 몇 문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4번.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 구성 요소 A와 B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A와 B는 각각 암흑 에너지와 물질이 돼. 물질은 이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 초기에는 어때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팽창하는 과정에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적다가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 물질들, 그러니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요걸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게, 감소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A 물질은, 따라서 A는 물질에 해당하고, 그죠? A는 물질에 해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감소하니까, 암흑 에너지 증가하니까, 암흑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A가 물질, B가 암흑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는 물질에 해당한다. 감소합니다. 맞고요. 니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과거 T 시기가 현재부터.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점점 온도가 낮아져.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자, 우주 배경 복사 과거는 훨씬 높죠. 지금 틀렸죠. 그다음에 T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총량은 일정하다. 자, 암흑 에너지는 팽창하면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고 총량은 증가한다. 그 총량은 증가한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밖에 없죠. 자, 단순 경사가 이건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16번을 자, H활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구과학에 우습게 봐서 뭐 거의 만점 나기 아닙니다. 1등급 45점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없어 못 풀기 때문에 앞에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주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 높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지지만 앞에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 이제 다 반드시 만점 맞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H활도, 헤르츠 러셀도 별의 종류입니다. 자, 표는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가나다의 반지름, 질량, 광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광도 계산하는 거 있죠? 스테판 볼차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그러니까 표면적 계산해서 가는 그런 양을 우리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도 계급이 5다. 그러면 이제 주기율성이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반지름, 질량, 광도 계급이, 여기 봐. 요거 5니까, 주기율성이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OBA, 그래서 OBA, FGKM. 이거 또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중심액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자, 반지름을 보세요. 반지름, 태양 반지름 일로 갔는데요. 자, 가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해요. 근데 반지름이 50배니까 뭐야? 적색거성이구나. 그렇지, 적색거성. 그러니까 적색거성은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헬륨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나는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높아요. 따라서 중심액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겠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수소핵 융합보다 점점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중심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답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다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의 함량비는 일정하다. 아니죠. 자, 주기율성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자꾸만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적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별의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 영역에서 수소 함량비는 어떻게 돼요?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는 점점 표면에 수소가 많잖아요. 내부에는 헬륨 맞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일정하다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표면으로 증가한다.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에 대한 별의 질량은 나아가 다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자, 볼게요.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별의 광도, 그죠? 광도입니다. 그럼 주기율성일 때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증가하지만 별의 질량은 광도 변화량에 비해 변화량이 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에 대한 별의 질량, 즉 광도분의 질량이 큰 나가 아무래도 다보다 작겠죠. 광도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나가 크니까 질량이 큰 나가 질량이 작은 다보다 작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의 질량은 광도에 비해 변화량이 작다, 그게 키워드다. 그래서 답은 니은 빼고, 자, 그래서 작다 바꿨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자, 한 문제만 우리 더 해볼까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꼭 하고 가겠습니다. 엘니뇨. 그래서 그림 가는 기상위성으로 관측된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 편차를 나는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 자, 해수면 높이 편차를 보고 엘니뇨냐 라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하나고 관측값 빼기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수증기 편차를 쭉 보겠습니다. 자, Y 플러스 3, 3년 후, 6년 후. 수증기 편차를 보면 수증기 편차가 마이너스 쪽은 아무래도 좀 비가 적게 왔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태평양 적도 부근.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서태평양이, 동태평양, 서태평양입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엘니뇨 시기에는 어때요? 고기압이 형성돼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엘니뇨 시는 서태평양 막 이런 데서 호주 같은 필리핀에서 막 산불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 잘 되고 강수량이 적으니까 수증기 편차량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라니냐 시기는 정반대죠. 라니냐 시기는 너무나 그쪽, 동태평양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서태평양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저기압이 잘 형성되니까 라니냐 시는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엘니뇨 시기가 플러스고 라니냐 시기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이 이제 우리 페루 쪽이고 이쪽이 이제 서태평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 좀 나는 B에 해당한다. 자, 나에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라니냐, B가 맞죠. 내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자, 우리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인데 해수면 높이 편차와 수온 약층이 시작된 깊이는 대체로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반대. 그래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보다 깊습니다. 그렇죠. 깊으니까 A가 B보다 깊다. 다시 한번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의 깊이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보다 깊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 요 편차 외워두셔야죠. 자, 다시 해봐. 동태평양 해면기압 과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자 엘니뇨 그죠? 엘니뇨인 A가 어떻게 돼요? 편차는 A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엘니뇨 시기엔 동태평양이 마이너스, 서태평양이 플러스가 되니까 작다 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과학 1등급을 위한 연습을 하는데 이 뒤에도 물론 이제 이 계산하는 문제, 스바볼츠한 법칙, 광도 계산하는 거, 그래서 10의 4승까지 여러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문제들, 질량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외부 행성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지구과학 1 내신은 아니고 우리만 이제 우리가 그 수능에서 어떻게 해서 1등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2024학년도 지구과학 1 수능 문제로 해설을 했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